저 우상호는 참 좋아하거든요. 본인은 제가 이제 좋아하는지 잘 모를 텐데 경제민주화의 투사였었죠. 이거라도 해야 본인은 이제 내가 영균이를 좀 볼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걸 어떻게 안 되니까 저도 미치겠는 거예요. 지난 연말 국회를 뜨겁게 달궜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굉장히 끔찍했던 노동자의 죽음을 계기로 한 국회 입법 활동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김용균 씨의 어머니를 서로 부둥켜 안고 울던 모습으로 많은 분들에게 참 안타까움을 자아냈던 민주당의 의원이십니다. 한정혜 의원님 모시고 오늘 토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시작할 때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예, 네, 시원하게. 아니. 의원님. 의원님 따시는 건가? 죄송해요. 거예요? 이게 저 진행이. 자, 건배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끼리 먹겠습니다. 좋네요.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사이다가 더 맛있네요. 그러네요.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3%포인트 떨어질 정도로 지금 미세먼지가 정치권에도 영향을 주고 있어요.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이고 특히 이제 환경 문제를 우리 환노위에서 의원님들끼리 하는 얘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동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인데 환경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다 막 이렇게. 근데 대부분 그렇게 좀 받아들이시고 특히나 아이들이 있는 엄마의 경우에는 막 속이 탄다고 저희 댓글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남겨주시거든요. 어제 오늘 기사 중에 제가 가장 좀 의미 있게 봤던 게 경유차를 두고 뭐 다른 데서 자꾸 이런 문제를 뭐 해법을 찾으려고 하냐. 우리나라 경유차의 퍼센테이지가 지금 40%를 넘었거든요. 죽고 사는 문제라고 말할 정도면 네. 이게 심각한 건데. 손을 대야 된다고 하지만 요게 미세먼지가 또 지나가고 나면요. 자동차 산업계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거는 기업을 다 죽이는 정책이다 또 이렇게 될 가능성은 크죠. 정치권이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막 창궐했을 때 국민들이 느꼈던 불안감의 그 강도를 가지고 어떤 정책적, 입법적 이런 것들을 좀 꾸준하게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의 이제 국민적 관심사가 뜨겁고 이 기회에 이제 정책적인 면에서 좀 더 탄력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잖아요. 그 친환경 차량 의무 판매제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좀 완비가 돼야지만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이 경유 차량이 너무 많이 늘어가는 거 이거는 좀 제한을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친환경 차량 의무 판매제 같은 거 그런 거 좀 추진할 의향이 있으세요? 저는 뭐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 아니면 의원님 개인적으로? 일단 환노위 차원에서라도 논의를 먼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한두 번 정도는 얘기를 해본 적은 있어요. 근데 의원님들이 약간은 조금 부정적이었었어요. 그때만 해도 왜냐하면 산업계의 로비나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걸 논의를 좀 하려고 하면은 막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 일주일을 지나고 난 뒤에 지금 의원님들의 생각은 많이 또 바뀌었거든요. 이게 그게 아니구나 진짜. 이게 마스크 주고 문자 보내고 뭐 청정기 놓고 할 수준이 아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의무 판매 저와 관련한 것도 이제 논의를 할 수 있는 필요 충분적 조건들이 다 된 거 아닌가 싶고. 김용균 씨 어머니 그때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나경원 원내대표한테 가서 이제 뭐 무릎을 꿇고 호소를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뭐 하더라고요. 그게 26일이었는데 내 어머니한테 좋은 소식도 못 드리는 상황인지 아무튼 그날 마음이 너무 안 좋았었어요. 결국은 그날 법안 논의가 안 되고 법안소에는 그렇게 끝나버렸는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울다가 원내대표 3분이 모여서 그 국회의장을 만나고 있대요. 내가 거기 가서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 법이 나쁜 게 아니고 원내대표님 그 3분 계실 때 얘기를 좀 하면 그러니까 오해를 해서 이 법이 굉장히 나쁜 법이다. 이게 막 기업을 다 죽이는 법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오해를 좀 풀어드리면 내가 설명을 좀 할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의장실로 그냥 갔죠. 의장실 문을 그냥 열고 들어갔는데 의장님하고 이제 3분이 앉아서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님 거기 계실래 대표님께 대표님 이 법이 그렇게 나쁜 법이 아닙니다. 나쁜 법이 아니고 원청이 하도록 하는 거 아주 특별한 몇 가지 업무는 그러니까 발암성 물질 쓰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도금업인데 주로 카드뮴 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말 몇 개 아주 유해하고 유독한 것들 다 합쳐봐야 전국에 노동자 한 3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요거만 원청이 직접적으로 채용해서 하라는 거고 나머지는 외주화 줄 수 있다. 줄 수 있는데 다만 안전 관리만 원청이 책임지고 하라고 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눈물이 자꾸 나니까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 얘기가 못 믿으시면 내일 노동부 차관을 불러서 설명을 한 30분만 들어달라. 산업위원님들, 한노위원님들 부르다가 설명을 좀 들으시면 된다. 그거라도 해주시면 된다고. 그 나쁜 거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뭐 무릎을 좀 꿇었거든요. 일종의 그냥 뭐 부탁을 드린 거였어요. 궁금한 게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 반응이 어땠어요? 나 대표님 왜 모두 나한테 그냥 뭐 큰 소리 치고 할 법도 한데 눈물로 호소하고 또 무릎 꿇고 하시는 아니 근데 게 이게 마음 움직인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전 너무 절박했거든요. 이게 뭐 이렇게 뭐 그때 생각해 보면 이미 자식은 죽었고 네. 돌릴 수는 없는데 본인이 자식 앞에 좀 이게 좀 떳떳했으면 좋겠다인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을 어떻게 위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해야 본인은 이제 아 내가 영균이를 좀 볼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안 되니까 저도 미치겠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뭐 의장실은 그렇게 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울 만큼 다 울고 그날 저녁에 나오면서 제가 이미자 간사한테 전화했어요. 소주 한잔 하자. 거기도 이제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이제 만나갖고 둘이서 만나서 뭐 그냥 우리 맘대로 안 된다 그자 이러면서 뭐. 나경원 원내대표 어쨌든 그 자리에서는 이제 뭐 들어보겠다 이렇게 답을 하시는 게 아니셨네요. 예, 아니신데 그 다음날 밝았는데 저한테 들리는 소리가 노동부 차관이 가서 설명을 했다. 원내대표단 산업위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했고 거기다가 이제 대통령께서 뭐 민정수석하고 비서실장하고 국회 운영이 나가라 이렇게 또 해주시고 결정하셔서. 해서 그렇게 정리가 된 거죠. 유족분들하고 좀 어머니하고 좀 가끔 뭐 연락하시거나 이런 거 있어요? 저기 대통령께서 가족들 이제 뭐 청와대로 모시고 그렇게 했을 때 그때 이제 같이 갔었거든요. 예. 어떠세요? 좀 잘 지내시던가요? 지금은 이제 마음은 조금 그래도 조금, 가라앉으셨어요? 네, 편해지시고 장례를 치르셨으니까 장례를 치르고는 조금 좀 나아지신 거죠. 그래도 자식은 결국 가슴에 묻는다고. 네, 그게 완전히 뭐 좋아지시거나 이러진 않겠지만. 뭐 정장 입고 춤추던 영상을 저도 봤는데 참 굉장히 좀 뭐랄까 그런 자리까지 나서서 그렇게 직접 움직이기까지 굉장히 힘들게 결정하셨을 텐데 결실을 좀 맺으셨으니 좀 잘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우상호 참 좋아하거든요. 본인은 제가 이제 좋아하는지 잘 모를 텐데. 근데 우상호 원내대표, 의원 같은 경우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 강경 발언을 하시면서 그분이 우리 당에 있을 적에 문농건보다 훨씬 더 센 주장을 많이 하셨어요. 경제민주화에 있어서는 가장 진보적 발언을 하고 울더니 또 나가서는 난 보수였다. 이게 말이요 막걸리요.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는 저도 뭐 강경 발언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럼 한마디 해주세요. 아니 근데 뭐 그렇게 그 강경 발언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뭐 같이 접점이 있으세요? 아니 원내 지도부 같이 했었어요. 원내 대변인 할 때 제가 원내 부대표. 경제민주화의 투사였나요? 경제민주화의 투사였고요.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된다고 대정부 질의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냐고 나가셨을 거고 제가 기억하기에는 거의 모든 대정부 질의에 호되게 보수 정권을 질타하셨죠. 질타를 했고 최저임금을 올려야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주장을 하시기도 했고 뭐 그랬었죠. 하지만 지금 완전히 180도 투사였었죠. 지금은 반대쪽 부대 가서 투사로 계시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정치인으로서의 뭐 포부. 저는 뭐 정치인으로서 포부보다는 정치인은 주어진 과제를 대신 해내는 사람이라서 그 과제가 국민의 뜻이 오롯이 잘 반영된 방식으로 과제가 해결될 수 있게 끝이 날 수 있게 마무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번에 좀 국민들께서 진짜 그 71일이죠. 71일 만에 국회가 열려서 참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미세먼지나 이런 현안들 때문에 굉장히 좀 분통 터져 하시는 분들 많으셨는데 3월 임시국회에서는 뭐 한국당 입장이 굉장히 강경하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잘 좀 조율하셔서 좀 저희 토크처럼 좀 시원하게 좀 뭔가 성과를 좀 거두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탔어.